안녕하세요. 지적의 히스테리 환자. 오늘은 그 해결의 주체 대 피해의 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결의 주체, 피해의 주체. 피해의 경우 우리는 확실히 진정한 주체성의 폭력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 주체성은 자신의 종합 능력을 이용해 대상의 자율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예, 주체성은 그 대상을 갖다가 자신 안에 완전히 소화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용해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대상의 자율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주체성이 하는 일이에요. 주체와 대상의 근본적 관계는 이거는 이 갑을 관계죠. 주체에 의한 대상의 생산적, 능동적 생산과 변화의 관계예요. 이게 갑을 관계예요. 갑을 관계. 헤겔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 하이데거가 헤겔을 어떻게 비판했느냐? 헤겔의 변증법이 그것의 근본적 차원에서는 노동의 형이상학이다 그랬어요. 노동의 형이상. 이게 하이데거가 이게 공산주의와 가깝죠, 이 사람이. 노동의 형이상학이다. 이 해결의 이 관념적 관념론, 이 해결의 관념론을 갖다가 노동의 관념론이다. 노동의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대상성과의 기술 생산적 관계의 표현이다. 요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요게 아주 공산주의를 아주 전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게. 아주 공산주의 아주 대표적인 아주 핵심이 바로 대상성과의 기술 생산적 관계의 표현이에요. 이 프로레타리아 계급이 만들어진 대상, 생산물을 기술 생산적 관계에 준거해서 만들어진 생산물을 이 점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전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유한다. 전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해결의 변증법이 그것의 근본적 차원에서는 노동의 형이상학이며 대상성과의 기술 생산적 관계의 표현이다. 생산물과의 어떤 기술 생산적 관계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스주의에서 우리는 사회적 노동의 신비화, 관념론의 절대화에 직면한다. 막스주의는 해결주의를 빌어와서 자기가 주장하려고 했던 그 사회적 노동, 이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아주 신비화시켰어요. 요 사회적 노동이라는 형이하학을 갖다가 관념론적으로 형이 상학시킨 거예요. 형이 상학화시킨 거예요. 관념론적으로 형이 상학화시켰다는 것은 어떻게 됐다는 관념론적으로 절대화시켰다는 얘기죠. 이 노동의 절대화예요. 응? 노동의 절대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노동의 절대화, 신비화. 막스주의는 이렇게 사회적 노동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아주 이걸 신성시 해놓은 거 신비화. 신비화 있어요. 이걸 아주 신성시 해놓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그 사회적 노동이라는 거, 이거는 신성 불가침이에요. 이건 뭐 그러니까 이 사회적 노동에 말하자면 적대시하는 세력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제거되는 거죠. 관념론적 절대화 시켰어. 관념론적 절대화. 요게 요 막스가 만들어낸 이론의 자기 이론이에요. 요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노동을 절대화. 여기 아주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감히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노동의 이 신성 불가침성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건드려 이거는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사업주가 됐든 사장이 됐든 경영자가 됐든 이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들의 그 사회적 노동의 이 신비성, 이 신성 불가침성을 갖다가 건드린다, 이건 아주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죽일 놈이 되는 거죠. 하이데거는 해겔을 부풀려진 피히테로 본다. 즉 해겔의 절대적 관념론에서 주체가 마침내 대상을 집어삼키고 내재화하는 데 이르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게 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유. 대상을 전유한다 이거죠. 완전히 absolute possession이에요. absolute possession. 완벽한 소유. 이게 전유란 말이에요. 전유. 피히테의 주체적 관념론이 벗어날 수 없었던 매개될 수 없는 나머지 잉여. 이 대상을 전유해야 되는데 이 전유하는 걸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잉여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피히테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 못했어요. 이 잉여를 처리 못했는데 해겔은 이 잉여를 처리했다. 그래서 해겔은 피히테의 관련 부풀려진 피히테다. 이 피히테가 더 전진된 상태다. 이제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변형하는 건 정반대이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이제 해겔의 그 변증법이 뭐냐 이거죠. 즉 피히테와 해겔 사이에는 완전한 단절이 있다. 해겔의 변증법의 근본적 차원은 전혀 노동의 차원이 아니다. 지적이 보는 거죠. 우리는 노동의 과정에서 주체가 자신의 생산물, 그 대상 안에서 외재와 대상화되는 것에서 변증법적 과정의 모태를 헛되이 찾는다. 자신의 생산물 안에서 외재와 대상화되는 것 안에서 자신의 변증법적 과정을 헛되이 찾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체가 자신의 생산물을 전유하는 것에서 변증법적 과정의 모태를 찾는다 이거예요. 자신의 생산물 안에서 외재와 대상화되는 것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생산물의 전유 안에서 변증법적 과정의 모태를 헛되이 찾는다. 이것은 자신의 고유한 생산물 안에서 자신을 식별하고 자신의 노동에 소외된 결과물을 전유하려는 행위에서 화해의 모태를 찾는 것만큼이나 헛된 일이다. 이걸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피히테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해겔에게서 뭐냐 그러면 변증법적 행위라는 게 뭐냐? 그는 근본적으로 비극적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겨냥한 목표에 닿지 못한다. 그리고 화해를 이용해 주체는 그의 행위를 놓친 것 자체를 통해 그가 다른 목표, 즉 무한한 목적을 실현했다는 것을 깨닫는데 이게 뭐죠? 이게 이성의 관자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게 이성의 간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보론적이거나 진화론적 도시 간의 모든 연구를 완전히 배제하는 소극적 구조다. 진보론적이거나 진화론적 도식은 어떻게 되는 구조예요? 이거는 전진적 구조입니다. 이건. 얘들은 전진적 구조예요. 전진적 구조예요. 그런데 해겔이 말하는 이 변증법 행위는 이거는 소급적 구조예요. 완전히. 이거는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끝에 가봐야 그 결과를 아는 거고 끝에 가봐야 그 어떤 그 표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행위의 영향을 끝에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근데 막스주의나 유물론은 어떻게 돼요?
진보론 쪽, 진화론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애초부터. 그래서 뭐 전진적 구조예요. 헤겔의 급진적 반진화론, 반진보론은 즉자 대자의 개념상에 대해 말할 때 명확히 드러난다. 대자에 대한 대립자로서의 즉자는 어떤 거냐? 가능한 것이에요. 즉자는 그냥 가능한 것이에요. 그냥 가능한 것이. 그것은 실제성과는 외재화된 것과는 실현되고 현재화된 것과는 반대로 내적 가능성으로 잠재적으로만 존재한다. 내적 가능성으로 잠재력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잠재성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적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적 가능성으로 잠재적으로만 존재한다. 뭐가? 즉자가. 또한 그것의 주체적 매개와는 그것의 내재화와는 그것에 대해 의식함과는 반대로 그것의 순전한 외적 자료라는 의미에서의 대상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실제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즉자는 이 두 차원이 있어요. 한 차원은 뭐냐? 내적 가능성으로서의 차원이죠. 또 한 차원은 뭐냐? 내적 대상성으로서의 차원이. 내적 대상성으로서의 차원이. 그러니까 외적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물의 차원이 아니에요. 얘는. 내적 대상성이에요. 대상은 대상인데 내적 대상이에요. 나 자신의 대상이에요. 나 자신이 나의 대상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즉자는 개념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실제성이다. 왜? 이 두 개념을 갖다가 아직 개념화, 참조, 개념화, 절대화, 관념화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변증법화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구성 요소를 동시에 읽는 것은 변증법적 과정을 대상의 자발적 자기발전으로서의 대상의 내적 잠재력의 전진적이고 진보적인 실현의 과정으로 보는 일반적 생각을 완전히 뒤덮는다. 이 대상의 내적 잠재력들의 점진적이고 진보적인 실현 과정으로 실현의 과정으로 본다. 요게 정반합 구조예요. 자기발전으로서의 자발적 자기 대상의 이 변증법 과정을 대상의 자발적 자기 발전으로서의 대상의 내적 잠재력들의 점진적이고 진보적인 실현의 과정. 대상이 구체적으로 점진적이고 진보적인 자기 실현을 해요. 대상이. 요게 자발적 자기 발전으로서 대상이 존재하는 건데 요게 정반합 구조예요. 즉 어떤 대상에서 그것의 자기 발전의 내적 잠재력들과 그것에게 외적 힘에 의해 행사되는 압력은 완전히 상관적이다. 그러니까 대상의 자발적 자기 발전 과정이 아니라 헤겔이 생각하는 변증법 과정은 뭐냐? 어떤 대상에서 그것의 자기 발전의 내적 잠재력과 그것에게 외적 힘에 의해 행사되는 압력은 완전히 상관적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헤겔 변증법의 핵심입니다. 이건 동일한 상황의 두 측면이에요. 잠재적 대상은 타율적 강제 형식 하에서 외적 실제성 안에 현존해야 돼요. 예를 들어 학생이 창조적 잠재력이다. 학업에 대한 창조적 잠재력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를 지도하는 선생의 압력과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외적 실제성 안에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이 학생의 태도가, 이 학생의 직자가, 이 학생의 그 창조적 잠재력으로서의 직자가 그를 지도하는 선생의 압력과 권위라는 외적 형식하에 처음부터 이 외적 실제성 안에 처음부터 현존해야 돼. 이 말이 결국은 이 그를 지도하는 선생의 압력과 권위라는 형식하에 외적 실제성이라는 건 바로 이 학생의 직자 안에 담겨 있는 내적 실제성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여기 어디 순전한 외적 자료라는 의미에서의 대상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실제성이다.
예, 한편으로는 내적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순전한 외적 그것의 순전한 외적 자료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요 순전한 외적 자료라는 의미. 요게 내적 가능성이 바로 요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게 순전한 외적 자료지만 이것은 내적 자료와 이 이면이에요. 바로 내적 자료의 이면이에요. 즉자의 이면의 이면이에요. 결국은. 즉자의 이면인데 그것은 내적 자료, 외적 자료지만 그건 내적 자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 창조적 잠재력이란 즉자를 가지고 공부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건 그렇게 확언하는 건 뭐냐? 교수의 지도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내적 어떤 소명, 어떤 내적 행위, 그것이 외재화될 때 선생의 압력과 권위라는 형식의 외적 실제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즉자 안에 있는 내적 실제성이 배제되어서 aufhebung되어서 외제화될 때 그걸 외적 실제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현존해야 돼요. 노동계급의 잠재적 혁명적 성격을 확언하는 것은 그 노동계급의 압력을 행사하는 당, 그 잠재력의 실현을 주도하는 그 노동계급을 인도하는 당, 그 당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 당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애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해겔 변증법에 또 하나의 중요한 구조가 있다. 구체적으로 매개되는 진리를 향한 점진적 진보는 존재의 진리로서의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대자의 불가능함의 실질화일 뿐이다. 예, 구체적으로 매개되는 진리를 향한 구체적이고 매개되는 진리를 향한 점진적 진보는 그 대상을 참조하는 것이죠. 대상을 참조하는 것은 결국 아까 여기서 나왔던 그 대상을 통해서 무슨 그런 이 외적 실제성을 통해서 이 창조적 잠재력이 자기 발전을 한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 이 대상이라는 외적 실제성, 이 외적 실제성이라는 이 대상성이라는 거는 무다 이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대자의 불가능함, 이 대자의 불가능함의 실증화, 실질화. 예. 우리가 참조하려고 하는 이 대자, 즉자가 참조하고자 하는 이 대자, 이거는 불가능이다. 이거는 불가능함의 실증화예요. 불가능함의 실질화다. 이걸 참조하는 거예요. 이걸. 이 대자는 무예요. 무. 이게 주체의 존재의 진리로서의 무예요. 존재의 진리로서의 무. 그러니까 우리가 참조한다고 하는 이 대자라는 건 존재의 진리로서의 무를 참조하는 거예요. 근데 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뭔가가 나와요.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예요. 그 무와 대면하는 거. 그 아무것도 없은 거와 대면하는 거. 그 대자의 불가능함의 실증화, 실질화에 내가 나 자신의 즉자를 현존시키는 거. 그게 바로 크리아티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창조되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이런 불가능함의 실제화가 한 계기에서 그것의 진리로서의 다음 계기로 이행하는 것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행의 논리는 항상 노침의 반영적 실증화의 논리, 이행 자체의 불가능함의 논리라. 왜? 대자가 불가능함의 논리니까. 대자가 불가능함의 실증화니까. 이행 자체가 명제에서 반명제 자체가 불가능함이니까.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합으로의 이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어떻게 이행이 가능할까요? 그냥 명제가 반명제 안에 현존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그냥 종합이에요. 그게 그냥 종합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자의 불가능함의 실증화 안에 그냥 머물고 있는 거. 이걸 지적이 뭐라고 그랬죠? 이 부정적인 요 책을 썼죠?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불가능과 함께 머물기. 불가능함의 실증화로서의 대자 안에 머물기. 거기서 뭐가 나온다? 거기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X라는 계기가 있다고 하자. 만약 우리가 그것을 보다 깊이 한정하고 그 숨겨진 본질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이 시도는 결코 완성되지 않아요. 다음 계기는 뭐냐? 따라서 이 놓침의 실증화일 뿐이에요.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고 하고 숨겨진 본질을 찾으려고 했더니 발견한 건 놓침밖에 없어요. X라는 계기에 숨겨진 진리를 만지려 하다가 그의 겉모습 뒤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의 본질을 한정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그 진리 자체를 놓친다. 이 놓침이 X라는 계기의 진리이다. 네. 이게 X라는 계기의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X라는 계기는 뭐죠? X라는 계기가 이게 반명제예요. 이 X라는 계기가 바로 반명제예요. 제논이 주장한 운동의 비실존에 대한 운동은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던 그 운동의 비실존에 대한 해결의 비판도 같다. 운동의 겉모습 넘어 존재로의 이행은 실패한다. 우리에게 남은 모든 것은 이행의 운동 자체, 운동의 자기 초월적, 반영적, 자기 참조적 운동뿐이다. 예. 남는 건 운동 자체. 남는 건 운동 자체. 이게 충동 아니에요. 충동의 목적은 운동 자체. 충동의 목표는 주체의 결여의 재확인이에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새로운 주체가 나옵니다. Das Neu의 Subject가 나오는 거죠. 오늘 해겔의 주체와 피에테의 주체. 피에테의 주체는 그 대상을 갖다가 함입하고 그 전유하려는 그 주체고, 해겔의 주체는 대상이라는 불가능함의 실증화를 참조함으로써 변증법적 운동 자체를 돌려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변증법적 운동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참조적 운동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해겔의 주체다. 피에테의 주체는 그러니까 대상을 전유해버리니까 이 공산주의는 더 이상 이 혁명의 어떤 계기가 없어요.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완수되면 더 이상의 정치 발전은 없는 거예요. 정치적 어떤 변증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죠, 여기서. 네, 오늘 해겔의 주체 대 피에테의 주체. 다음번에는 이 화해, 화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더운데 편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